자, 그럼 보세요. 이게 명분이 있어요, 없어요? 지역을 확고하게 살린다고 하는 명분. 이건 명분이 있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부산은행이 지속적으로 부산국제영화제라고 하는 것들을 지원해 줬기 때문에 아시아의 최대 어떤 영화제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숨은 공헌이다라고 하는 거고, 과거에 이제 이렇게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게 2030 등록 엑스포 유치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이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대구은행이 시주은행으로 이제 격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숙명적 라이벌이었는데 대구은행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니네들 어떻게 할 거냐, 지역은행의 어떤 맹주 자리, 이제 지역은행이라고 할 수 없죠. 왜냐하면 범주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아마 내부적으로 굉장히 큰 논란, 이슈, 질책 이런 게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경쟁에서 승기를 잡을 방안 이런 것들을 마련하라고 하는 게 아마 조직 전체의 어떤 컨센서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차별화된 지역사회 공헌 아이디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해묵은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ESG라고 하는 어떤 그 개념이 나오기도 이전에 사실 IMF 이후로 부산은행이 참 많이 어려웠거든요.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딛고 지역민들의 어떤 전폭적인 지지 속에서 성장을 했고, 그리고 거기다 그 와중에 시금고까지 담당하게 되면서 그때 이후로 폭발적인 성장을 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이제 기사에서 보듯이 굉장히 금리를 높게 받으면서 오히려 지역에 대해서 배신을 하고 있다. 자,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아예 시의회에서 나서가지고 비난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차별화된 아이디어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저도 생각할 것 같고, 아이디어 같은 경우는 뭐든 상관은 없는데 용은 적게 들면서 굉장히 효과적이면 좋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여러 언론에서 보듯이 그 등록 엑스포 유치 지원을 위해 가지고 얼마 기부했다고 했죠? 30억 했다고 했죠. 9천억 번을 회사에서 30억 기부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저렇게 욕을 먹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은행에서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요, 과거에 제가 이거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그 은행에서 제일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 당연히 은행이 부실화되는 거겠죠. 그래서 역대 가장 많이 문제로 나왔던 거는 엑시트 플랜이었어요. 엑시트 플랜이라고 하면 유동성이 공급되고 나서 이제 이 유동성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충격들을 어떻게 완화하고 우리가 연착륙하게 할 것인가, 이게 과거에 가장 많이 나왔던 거고,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게 엑시트 플랜의 어떤 일환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거기 연장선에서 은행이 가장 답이 없는 상황이 바로 뱅크런이라는 겁니다. 최근에 그 지난주 내내 어떤 이슈가 있었습니까? 저 새마을금고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긴 게 뭐였어요? 새마을금고에 대한 어떤 신뢰 회복이었죠. 그러니까 예금자의 거의 대부분이 5천만 원 이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어떤 수준이었고, 그렇게 하면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부에서 다 책임지겠다, 자, 이런 식으로 나서가지고 뱅크런 사태를 가까스로 어떻게 보면 막았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나이스하게 그래도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시장의 원리에 맞게 그냥 방치를 했다라고 한다면 사실 정확하게 어떤 일이 발생할지 가늠을 못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SVB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슈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리스크 관리의 연장선에서 한번 이해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수신을 하죠. 그러면 이 수신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해요? 익스클루시브하게 2030 엑스포에만 쓰는 거예요. 여신을 하죠. 이거 여신 상품도 있겠죠. 2030 등록 엑스포에 뭔가 인볼브되는 1차를 받거나 하는 기업들 있죠. 그죠? 그런 기업들에게 특화된 여신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프라 같은 거 수출을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고 뭐 컨텐츠를 만들 수도 있고 그런 기업들이 있겠죠. 자, 그럼 보세요. 이게 명분이 있어요, 없어요? 지역을 확고하게 살린다고 하는 명분이 있어요, 없어요? 이건 명분이 있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부산은행이 지속적으로 부산국제영화제라고 하는 것들을 지원해 줬기 때문에 아시아의 최대 어떤 영화제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숨은 공헌이다라고 하는 거고, 과거에 이제 이렇게 지원해 줬더라고 하는 것들이 좀 이제 안타까워요.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영화인 중에서 좀 블링블링한 사람들 있잖아요. 전향적으로 그렇게 홍보를 하고 이렇게 의미 부여를 해서 더 많은 어떤 수신 자금이 모이고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대면 고객수 자체를 한 번 더 틔우고 사회공헌도 하고 이런 식으로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뭐 충분히 가능한 일이 아닌가. 그다음에 비금융적 지원은 어떤 거 하면 좋을까? 이건 뭐 굉장히 다양하게 많겠죠. 보세요. 엑스포를 하면 항상 거기서 신기술들이 많이 노출이 되거든요. 신기술들을 갖다가 사람들이
온 오프라인에서 체험해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는 게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외국에 가보면 되게 좋은 뭐 퍼레이드부터 시작해서 레이저 쇼도 하고요. 최근에 좀 많이 그 사람들에게 되게 보통을 많이 얻었던 게 드론쇼 방알리에서 했던 거 알고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온 오프라인에서 경험할 수 있게끔 온라인 채널도 제공하고 오프라인도 채널도 제공하고 뭐 플래그십 스토어 같은 것도 운영할 수도 있는 거죠. 은행 입장에서도 이렇게 되게 뭔가 발전적인 선도적인 어떤 기술을 수용하고 있다는 이미지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괜찮은 모델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면은 뭐 메타버스 이용해가지고 엑스포 이전에 지속적으로 국내외 사람들이 메타버스에 들어와가지고 엑스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부산이라고 하는 도시의 히스토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어떻게 6.25 이후에 어떻게 빠르게 성장해 왔는지, 세계 5대 6대 항구도시가 어떻게 성장을 해 왔는지, 대한민국의 산업 발전은 어떻게 이뤘는지, 이런 역사적 히스토리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스토리를 좀